안녕하세요. 원숭이 띠몽키 매직 업업 전업과장입니다. 전업 투자자에 도전한 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10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40살이라는 늦은 나이, 혼자도 아닌 가족이 있는 몸으로 모아둔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로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레올리님께서 중간 리뷰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고, 몇몇 분들께서도 궁금해 해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저의 전업 투자자 도전 10개월을 뒤돌아보면서 10개월 전과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난 10개월을 돌아보기 전에 궁금하진 않으시겠지만 저희 주식 히스토리를 잠깐 볼게요. 1998년도에 저는 고3으로 수능 준비에 한창이었었는데요. 이때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대위기가 왔었던 해였습니다. 주가지수가 자그마치 277.37포인트까지 떨어졌고, 다시 봐도 정말 어마어마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는 수능 준비하느라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못했지만 이때 주식에 대해서 알았다면 전재산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와서 몰빵을 했어야 했는데 하고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저는 98년도 수능에 실패를 하고 99년도 재수를 해서 2000년도에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2000년도 봄에 어머니의 권유로 동네에 있는 현대증권 지점에 가서 계좌를 처음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입금액이 아르바이트로 벌었던 100만원이었고 그 후로 주식을 간간히 보긴 했는데 이때 대학교 입학하고 이 열정이 넘쳤던 20대였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주식 계좌로 가기보다는 친구들과 연인들과 추억 만들기에 더 지출을 하는 바람에 주식에 집중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때 대학교 때는 주식 소모임 활동을 하면서 책도 많이 보고 이론적 지식을 쌓는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제 친구들 중에 빨리 취업한 친구들은 2006년 말에서 2007년 초에 취업을 했는데 저희 때는 증권회사가 인기가 좋아서 그쪽으로 많이들 취업을 했습니다. 2007년 한 해는 증시도 매우 좋았고, 그리고 대선 관련 테마주들이 활개를 치면서 제가 이때 주식으로 단맛 쓴맛 다 보기도 했는데요. 이때 증권회사 입사한 친구들은 연말에 성과금 정말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에 증권회사에 입사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2008년도는 워낙 힘들었을 때라 2007년과는 다르게 다들 죽쓰고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저도 이때 취업을 앞두고 2007년에서 2008년 중순까지는 급등주 매매를 미친듯이 공부하면서 한 8개월 정도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집도 안 나가고 주식으로 부자 될 것처럼 하루 종일 공부만 했었는데 큰 결실을 보지 못하고 2008년 하반기에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는 직장인식 묻지마 매매를 계속하면서 짜잘하게 벌고 크게 한 번씩 물리는 그런 매매를 계속해서 반복해 오다가 2017년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주식으로 제대로 돈을 한번 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이론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전업에 대한 도전을 생각해 보게 됐고 2018년도에 와이프 설득을 시작으로 전업 투자자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도 10월부터 전업을 시작했는데요. 이거 보이시죠? 제가 전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저를 매장시키기 위해서 아주 작정하고 나섰더라고요. 야, 이거 지금 다시 보니까 진짜 너무했네. 그렇게 자신있게 전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락장에 계속해서 뉴스는 미중 무역 갈등이다 뭐다 해서 안 좋은 뉴스만 매일같이 나오기 시작하고 장은 점점 하락장 분위기가 심해집니다. 그래도 공부했던 매매 중에 하락장에 또 할 수 있는 주식 개별 선물 매도를 소액 연습하면서 10월부터 12월까지는 그럭저럭 할만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금액을 조금 올려서 선물 매도를 해보자 했었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또 상승장이야. 10월, 11월, 12월에 나왔던 기준에 맞는 종목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상승장에서도 매도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발광을 했는데 괜히 고집 부리다가 1월, 2월, 3월 개털되고 4월 첫째 주가 지나고 불현듯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에 원래 공부했던 매매로 다시 해보자라고 생각을 바꿔먹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전세계적으로 저를 엿먹이기 시작하는데
야, 이것도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물론 증시의 흐름에 잘못된 선택을 한 저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운이라도 좀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뭘 해도 운이 따라줘야 잘 되지 운이 없으면 될 일도 안 되는 법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주식 선물 매도 매매 영상이나 4월에 매매법을 바꾼 얘기는 지난 영상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6개월 동안은 주식 선물 매도를 한다고 모니터 화면도 죄다 시퍼런색이었고 시장의 흐름을 보는 부분은 조금은 도움이 되었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성장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얻은 교훈이라면 꽉 막힌 사고와 고집 부리지 말고 유연하게 생각하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하는 매매를 4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한 4개월 정도 되었죠. 그러면 수급 매매를 4개월 하는 동안 전업으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과연 변화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둔! 첫 번째로 매매 기준에 맞는 종목이 줄어들었다. 이 전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럴 때도 들어가고 저럴 때도 들어가 보고 이게 반복되면서 수익이 나기도 하는 반면에 크게 손실을 보는 경험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수를 고려하는 시점에 좀 더 신중해지고 한 가지라도 뭔가 걸리는 요소가 있으면 진입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매수를 고려하다가 진입을 안 했는데 날아가는 종목들도 허다해요. 이럴 때는 마음이 매우 아프긴 한데 그래도 애매하게 들어갔다가 손실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거 보는 게 훨씬 마음이 덜 아프죠. 이렇게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매수할 종목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복귀를 하면서 기준을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개버릇이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막 올라가는 급등주에 눈이 가기도 하고 급등주 매수했다가 손실 보는 버릇이 있었고 10번 중 7, 8번은 손절을 잘 하다가 두세 번 정도는 갑자기 손절 안 하고 존버력이 발동을 하면서 크게 손실을 보는 이런 개버릇이 자주 나와서 마음이 아픈 적들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확실히 급등주에 들어가는 개버릇의 출현 빈도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문제는 손절인데요. 아주 가끔씩 한번 존버력이 발동을 하면 손절을 제때 하지 못하는 이놈의 개버릇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투자금을 올리는데 큰 제약이 있습니다. 10번 중 한두 번 아주 가끔이라지만 10번 중 10번을 기계처럼 손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손절에 관해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제 마음속에서 손절에 대한 조금의 미련도 정도 없이 칼처럼 잘라낼 수 있는 냉혈한이 됐을 때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종목에 대한 경험치가 늘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매일매일 매매를 하면서 여러 종목을 매매하다 보면 종목 특성도 파악하게 되고 친한 친구들을 한 명씩 사귀게 되는 거죠. 그러다 친한 친구한테 배신당하기도 하고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확실히 몇 번 매매를 해본 종목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종목은 매매를 할 때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계속 매매를 하면서 더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돌망치 가지고 전쟁터 벌판에 나가서 휘두르다 보면 닭도 잡고 돼지도 잡고 가끔 운이 좋으면 코끼리도 잡기도 하고요. 그런데 닭을 잡으려고 돌망치를 휘두르다가 코뿔소한테 밟히고 코끼리한테 밟힐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좁은 길에서 칼을 날카롭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코끼리를 잡으러 벌판으로 나가지도 않고 한 자리에서 칼을 계속 갈고 있습니다. 우선은 앞에 닭만을 상대하고 있는데 발표도 닭이니까 큰 무리도 없고 이렇게 칼을 계속 갈면서 길이를 늘리는 작업을 하다 보면 닭도 잡고 돼지도 잡고 코뿔소도 잡고 코끼리도 잡고 그러면서 코뿔소나 코끼리한테 밟힐 일이 줄어드는 이런 포지션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모르죠. 계획은 그런데 이러다 코끼리한테 한 방에 밟혀서 죽어버릴지. 8월부터는 돼지 좀 잡아볼까 했는데요. 하락장이 오면서 팔을 길게 뻗지 못하고 계속 닭하고만 싸우고 있는데
조만간 돼지에서 소까지 한 번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